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2주에 한 번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를 같이 읽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66호 10월 23일에 뉴스레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와 맥OS 이벤트 없이 새로운 아이패드 라인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래에 이제 레츠 스위프트 2022 11월 30일에 있는 행사에 관한 이미지이고요. 다음 달 11월 30일에 레츠 스위프트 오프라인에서 만날 준비 되셨나요? 올해 컨셉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발표자는 자신의 경험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표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누구나 스피커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거나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서포터도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워크숍, 티타임 요 형식을 고를 수도 있어요. 주니어 스피커도 환영하고 주니어 서포터도 환영합니다. 시니어 스피커도 환영하고 시니어 서포터도 환영합니다. 마감 이틀 남았으니 함께 도전해보고 경험하고 기여하는 커뮤니티 문화를 함께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 주제 분류 소식들인데 애플 소식부터 있네요.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아이패드 OS 16.1이 나오면서 새 버전에 맞춰 앱을 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보면 앱스토어에 iOS 16.1 및 아이패드 OS 16.1 앱 제출하기, 최소 버전을 저렇게 하는 앱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테스트하고 심사를 위해 제출하십시오 라는 아주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패드 라인도 엄청 촘촘해졌습니다. 10세대 아이패드는 USB-C로 바뀌었지만 애플 펜슬 1세대만 지원을 해서 이상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면 읽을 수 없군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네, 뭐 여기 요약이 잘 되어 있으니 엄청 촘촘해진 아이패드 라인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큰 PR을 보내면 리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반대로 무조건 작은 크기로 PR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과유불급.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Don't do small pull request 해서 introduction 하고 smaller size velocity plus code quality second ID side to analysis some data. The analysis, do we increase our velocity when we slice a synchronous pull request to smaller parts? 카운트가 더 많을 때 떨어집니다. PR with comment. 네, 뭐 변화가 많을 때 이제 완료하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나긴 하죠. 근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보다도 hour to completion per change 떨어지죠. 뭐 이 지점이 가장 적당한 지점이겠네요. 그래서 PR이 너무 커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고 너무 작아도 개수가 많아서 그 PR당 보는 시간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적절한 사이즈로 잘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My finding. In general, aim for medium-sized PR. 네. 그래서 너무 큰 PR이 아니라 너무 작은 PR이 아니라 미디엄 사이즈의 PR을 같이 만들어서 날려봅시다. But ultimately there is no magic number.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작은 사이즈고 이 정도면 큰 사이즈라는 어떤 매직 넘버가 사실은 없죠. 있으면은 더 좋을 텐데, 그게 더 마음이 편할 텐데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정한 크기의 PR을 찾아 나가는 연습도 해야겠네요. 예. 조직마다 다르지만 iOS 개발자가 하게 되는 6가지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iOS 개발자도 스페셜리티가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어요. 이미 좋은데요. The iOS Developer Flavors.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시스템 디벨로퍼.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하겠죠. 디자이너들과 하고 뭐 이런 것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인 거겠죠.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 팀. 요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바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겠죠. 뭐 어떤 버튼을 많이 누르는지, 어떤 화면에서 사용자가 오래 있는지, 여기 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야기를 하고, 네. 웹 컨슈머 팀 이런 것들이고, 서포트 팀, 뭘 할까요? solve bugs, identify possible risk in the current architecture, risk analysis. 잠재적인 어떤 사용자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그런 서포팅 팀이겠네요. 주로 QA 팀에서 만든 버그들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 같은 거를 이야기해주는 프로덕트 리더와 커뮤니케이트를 한답니다. 플랫폼 팀은 뭐 저기 서버와 이제 그쵸, 백엔드 팀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여태까지 있던 모든 업무들을 다 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 특화된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과거에 iOS 개발자라고 한다면 저 위에 있는 것들에 뭐 이것도 당연히 다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플랫폼 팀으로서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 로컬라이제이션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하나 역할이 되나 보네요. 다른 나라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그리고 consumer team은 뭘까요? The consumer team regard the specific use case our project should attend. 사용성의 문제인가 보네요. Quality Assurance Designer. 네, 굉장히 재밌는 글이네요. 목차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 서포팅 해주는 사람, 네 번째는 플랫폼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국어 지원 해주는 사람, 여섯 번째는 고객 사용성 올려주는 사람. 6개의 롤이긴 하지만 보통 한 명의 개발자 혹은 한 iOS 팀에서 다 커버를 이미 하고 있는 역할들이긴 해 보입니다. 재밌네요. 젯브레인에서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플릿 코드 편집기를 발표했습니다. VS 코드와 비교하는 글이네요. 오, 갈아탈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엄청 관심 있는데. JetBrains Fleet vs VS Code. VS Code 킬러가 될 수 있을까요? UI UX를 지켜봤을 때 커뮤니티 앤 익스텐션 라이브러리, 스피드 퍼포먼스 뭐 요런 관점에서 보는군요. 결국 아직은 이르지만 결국엔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위프트 린트를 SPM 빌드 툴 플러그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린트를 SPM 빌드 툴 플러그인으로 요거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군요.
지난 10월 5일은 스티브 잡스의 기일이었죠. 잡스와 다른 삶을 살았던 장 루이 가세 컬럼에서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장 루이 가세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 이분이군요. 장 루이 가세가 Remembering Steve Jobs. 네.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 이거 한국 거예요. 당근마켓 개발팀에서 우버 니들 프레임워크로 의존성 주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강훈님이 쓰신 글이군요. iOS 니들로 의존성 주입하기. 의존성 주입의 dependency injection. 네, 이런 것들 있고 해서 의존성 주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니들 관심 있는 분들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근페이 iOS 캡 엔지니어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API보다 상위 수준에서 함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SPI 개념에 대해 소개합니다. SPI 뭘까요? System Programming Interfaces SPI in Swift Explained. SPI is experimental. Declare SPI. SPI라는 네. 요런 글이군요. 전혀 모르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라서 좀 생소하긴 하네요.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 거에 비해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런 게 존재하는군요. 요거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네, 한번 봐야겠네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TCA 구조 개선을 하면서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네요. Pointry announcing the router protocol, the reducer protocol.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군요. Dependencies made easy. 이런 글입니다. 자, TCA 구조를 잘 몰라서 개선을 한 것도 할 얘기가 많이 없네요. Async await 정리가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발 유료가 아니었으면. Why you swift async await? Async await. Using async await, we can write asynchronous code without using completion handler to return value. 네, 그래서 async await가 무엇인지 해서 쓰고, 네, async await function allow 해서 이 함수가 fetch의 데이터 받아와서 이렇게 asyn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일단 알려주네요. 그리고 원래 completion handler로 하고 what are task가 뭔지 설명해 주고 병렬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asynchronous sequence 순서대로 async property. 그래서 async properties with throws 에러가 날 수 있으니 에러 던지고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 Continuation Async APIs. 네, 뭐 이런 게 있으니 써봐라. 뭐 이런 내용이군요. Async Await의 장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같네요. 나만의 고차 함수를 활용해서 좀 더 추상화를 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나만의 고차 함수를 활용해서 렐시콕이 귀엽네요. abstraction. 유저가 있고 네, 뷰 모델이 있는데 A few words about abstraction. 굉장히 짧은 글이네요. 그래서 extension 해서 맵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것을 하는 네. 왜냐면 여기서 유저의 ag가 있었는데 맵 함수를 만들었죠. 맵 함수를 만들고 익스텐션 해서 뭔가 매핑 액션 컴팩트 맵 컴팩트 맵까지 했네요. 그래서 그냥 user.map 하면은 맵에 컴팩트 맵까지 돼서 추상화를 한 거군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나 보네요. 그리드라는 2차원 배열을 다룰 때도 썸 컬렉션 형태로 배열 하나를 추상화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리드라는 2차원 배열 Which collection? grid 이렇게 2차원 배열 그리드라는 2차원 배열을 다룰 때도 썸 컬렉션 형태로 배열 하나를 추상화하는 방식. 어려운데? 해서 셀 그리드에 rows가 있고 익스텐션에서 셀 그 다음에 row, column, box. 오케이. 그래서 sum collection low.joined 이런 식으로 쓰는군요. 요거는 직접 한번 쳐봐야 좀 감이 올 것 같네요. 네,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유난히 좀 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Async Await 기능을 사용할 때도 클로저 참조에 대한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죠. Memory Management for Async Await and Tasks in Swift. 그쵸. 만능은 아니니까요. 해서 weak self 해주고 업데이트. 네. ARC 관점에서 메모리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POP와 DI는 다르다. 에서 시작해서 프로토콜이 아니더라도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좀 길게 설명합니다. Non-functional dependency injection in Swift. This is simply not how POP works. 네,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팁 혹은 좀 응용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계 구조 패턴
개인적으로 디자인 패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전략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략 패턴. Strategy pattern and swift. 스트레지 패턴에 대해서 스트레지 패턴이 뭘까요? I wrote this article after reading 3 books. 책 3권을 읽으셨네요. 디자인 패턴, Head First 디자인 패턴, Dive into 디자인 패턴. 약간 저가 좀 더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마법의 단어였거든요. 디자인 패턴, 뭐 팩토리, 싱글턴 이런 거 막 이렇게 언제 이걸 쓰면 될까 막 이런 거였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Description, implementation, when to use the strategy pattern, cons. 봅시다. Preface. Definition. The strategy pattern defines a family of algorithms, encapsulate each one and makes them interchangeable. Strategy let the algorithm vary independently from clients that use it. 그래서 뭐 해보는 걸까요? Analogy, inheritance, extra note, implementation. 네. 디자인 패턴 중에 핵심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전략 패턴에 대한 설명. 전략 패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그거부터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코드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When to use the strategy pattern. 네, 일단은 전략 패턴이라는 걸 좀 공부를 했었어야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전략 패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트위스트로 앱 모듈화하는 시도가 가장 트렌디한 것 같다라는 글입니다. iOS app as a microservice, modularize your app with twist. 네, 그래서 트위스트 써서 모듈화하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Using the proxy pattern in Swift 5. proxy pattern. 요거죠. 중간에 하나 거쳐서 가는. 이것도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프록시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캐시 구현할 때 쓰기도 하고 이런 건데 어댑터와 프록시와 디코레이터 비교하는 글. 근데 왜 쓰는지 언제 쓰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스위프트 UI 쪽으로 가볼게요.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간단해지고 추상화되면서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view.task로 분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view.task 뭘까요? task modifier가 있군요. on main actor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추상화되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What does it work like this?
네. 요런 키워드도 지금 처음 봐서 태스크에서 무엇 할 수 있는지 요걸 일단 좀 보고 그 다음에 on main actor 라는 요런 메인 액터 펑션을 만들어 쓰는 것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런 게 있군요. 레이아웃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과 예제 코드입니다. 레이아웃 프로토콜. 그쵸? The layout protocols in iOS 16. 안돼! 이거 너무 궁금한데. iOS 16에 등장한 레이아웃 프로토콜. 계층적인 MV 패턴으로 스위프트 UI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 그 앱의 적절한 구조가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고 합니다. Swift UI Architecture, a complete guide to the MV pattern approach. Swift UI의 MVVM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걸까요? 태그 리스트 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태그 리스트 뷰. 아하. 요거군요. 요거 스텝 1. 오. 태그를 만들어 주고 스텝 2 익스텐션 해주고 스텝 3 해서 쭉 가면은 이런 거겠죠. 비디오가 있을까요?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요런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태그 하면은 태그가 들어가는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재밌네요. 거대한 스위프트 UI 뷰를 리팩터링 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너무 필요해 이거. Massive Swift UI View. 오, 할로. 와. The problem, 3-way to refactor massive Swift UI view. 그렇죠. 일단 이렇게 뷰가 덩치가 엄청 길어지죠. Using var, some view or any view in Swift UI. 이렇게 변수를 빼라는 거군요. 뷰빌더, 저는 뷰빌더를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 지금 이 위에서 보면은 쭉 긴 거를 익스텐션으로 빼버리고 버튼과 do 로그인 액션 있었던 부분, do 로그인 액션 있는 요 부분을 싹 빼고 익스텐션으로 빼고 그 다음에 그쵸, then go back to continue view body and add 이렇게.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만들고 뷰를 이렇게 좀 빼면은 깔끔하긴 할 것 같은데 when to use some view or any view. 그쵸, 뷰 빌더. 이제 저런 some view 타입으로 만들어서 빼거나 뷰 빌더, 저는 뷰 빌더를 많이 씁니다. 뷰 빌더로 빼거나 using group to refactor Swift UI views. 뷰 빌더는 언제 쓰나요? 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use view protocol conformances to create subview in Swift UI. 뷰 프로토콜, 그쵸, 따로 그냥 아예 만드는 거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덩어리가 엄청 큰 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다, 이런 거군요. 스위프트 UI로 구현한 예제 앱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무료는 아니고 $129 정도의 소스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Top Swift UI app templates Xcode source code. 아하. 이거 들어가면 여기 소스 코드를 파는 걸까요? apps for forward 다 같은 데인가? 그러네요. 어허. 앱 템플릿이 이렇게 있는 거군요. 아, 이거 해서 이제 슥 하고 바꾸면 네, 앱이 동작하게 되는 그런 형태군요. 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파는데도 저만큼의 돈이 된다니 신기하네요. 네, 스위프트 차트로 매튜 효과를 구현한 예제. 매튜 효과가 뭘까요? 아, 이건가? 아, 3차원이군요. 시간의 축이 지날 때마다 뭐 이게 얼마나 있는지 해서 예제 뷰모델과 묘젤 뷰모델과 모델고 스위프트 차트로 이렇게 그린 예제입니다. 매튜 효과군요, 저게. Embracing core data in Swift UI. 뭐죠 이게? core data in Swift UI. 조만간 결제를 해야겠네요. Fixing Swift UI navigation with UI kit. Fixing Swift UI navigation with UI kit. 스위프트 UI 내비게이션이 조금 그렇긴 하죠. 베이직 셋업. 와, 14 프로 맥스로 만드셨네요. 라우터 클래스 만들어서 push operation observable 해서 지금 뷰 컨트롤러 어디다가 붙였죠? 네, 라우터 호스트에 UI 뷰 컨트롤러 representable 해놓고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그러니까 스위프트 UI에서 내비게이션 뷰를 쓰는 게 아니라 UIKit에 내비게이션 뷰 컨트롤러를 갖다가 쓰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 팝 되고 UI Pilot Librar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글이네요. Mastering Navigation Stack in Swift UI. 스위프트 UI의 내비게이션 스택, 내비게이션 뷰가 내비게이션 스택으로 바뀌었죠. 마스터하는 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언제나 좀 짜증이 나죠. 스위프트 UI의 내비게이션은 물론 UI킷에서 내비게이션 뷰 컨트롤러 공부할 때도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Numeric button in Swift iOS 16 and Swift UI Numeric button이 뭘까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 찾아봐야겠네요. Numeric button. 이런 거군요. 궁금한데 어떻게 만드는지. Tutorial integrate AR kit image recognition with Swift UI. Swift UI로 이미지 레코그니션이 되나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꼭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Final AR view model should look like this 해서 띵 저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뷰 프로그래밍 위에도 뷰 프로그래밍 UI 킷 가로 세로로 모두 스크롤 가능한 컬렉션 뷰 다르기. 호호. 가로 세로로 모두 스크롤 가능한 컬렉션 뷰를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사용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요렇게군요. 좀 더 이건 봐야 알겠지만 보통은 뭐 안에다가 넣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보면 좋겠네요. 위아래로 내려가고 어떤 셀은 왼쪽 오른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많이 쓰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런 UI. 오토 레이아웃을 처리하는 레이아웃 엔진에 관한 설명입니다. 레이아웃 엔진. 레이아웃 엔진. Trigger, update model, deferred layer, layout path, update constraints, reposition view. 네, 레이아웃 엔진. 뭔지 몰라서 넘어갑니다. Form validation in UIKit made easy with Combine. Combine을 활용해서 form validation을 편하게 하는 건데 못 읽어요. How to create a button with loading indicator in iOS. 아까 그분인데 저거 마찬가지네요. 프레임워크,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예제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어싱크 방식으로 OS 2.0 인증 매니저를 구현한 예입니다. 제네릭 스위프트 OS 2.0. 네, OS 2.0 이렇게 돌아가고, 네, 뭐, 네, 이렇게 하면 되죠. iOS 샌드박스 번들 컨테이너와 데이터 컨테이너 디렉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Developer Guide on the iOS File System, the Sandbox Directory. 내 앱이 다른 앱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샌드박스라서 갇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일의 오거나이제이션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인증을 구현하는 예제. 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미있어 보이네요. 인포 필드에 추가해주고, 이거 넣어주고, 물어보고, 인증하고. 와, UI 킷도 있습니다. 스위프트 UI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인증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축구 경기 라이브로 표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써보니 애플 앱 이외에는 아직 부족해서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할 것 같군요. 뭔가 잘린 것 같은데. 네, 이런 예제군요. 개발 환경. SPM에서 Git 서브 모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Swift Package Manager supporting Git sub modules. 패키지 매니저에서 서브 모듈, Git 서브 모듈이 뭘까요?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SPM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GitHub 액션으로 덕시 배포하기. 와우. 네, 있고 도큐멘테이션도 GitHub 액션으로 배포가 되는군요. 항상 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보면은 GitHub 액션으로 배포가 되나?
네, GitHub 액션으로 되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코드페이스라는 폴더 소스 타입 관계를 보여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정님이 만들고 있는 도구보다 다이나믹한 그래프가 장점이라고 합니다. 와우. 폴더 소스 타입 관계. 오, 엄청나군요.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코드를 머릿속에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엑스코드에서 교체 가능한 대체용 앱 아이콘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대체 가능한 거요? 요런 앱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크 모드에서 저렇게 하면 다른 로고로 바뀌는군요. 저걸 하면 뭐 할로윈에 쓸 때도 좋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나 특정 이벤트에서 다른 아이콘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단일 크기의 앱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엑스코드 싱글 사이즈 앱 아이콘. 네. 언제 싱글 사이즈를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입니다. 엑스코드 14에서 macOS용 Swift Concurrency 코드 중에 with unsafe continuation 오류가 있다는 리포트입니다. 아직 패치가 안 되고 있다네요. 요런 게 있고 아직 안 된다. 뭘 본 거죠? Poor communication from Apple. 그렇군요. 이래라 애플. SPM에서 manifest 파일을 좀 더 사람이 읽기 쉽게 표현하는 팁을 소개합니다. package.swift 파일이 swift 코드라는 것도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트위터군요. 아까 이 그림 위에 있던 거 아닌가요? 요렇게 네. XC Framework Swift Package Manager. 네, 요런 글입니다. 테스트. 오늘은 테스트 관련된 글이 엄청 적네요. Testing Escaping Closure in Swift. Testing Escaping Closure. 안돼. Escaping Closure를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막혀 있습니다. 앱 디자인 인스피레이션 79. 오늘은 어떤 앱들이 있나 볼까요? 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설마 이 앱 어두워지나? 분명 얘와 같이 되어 있는 전구도 어두워질 텐데 예쁘네요. 네, 뭐 이런 앱들 많이 나오는군요. 액티비티 아일랜드를 이용한 3D UI 엘리먼트 이런 뷰티 살롱 앱. 그다음에 80 앱 디자인 인스피레이션 KYRY 크립토 앱 이커머스 스토리 익스페리언스. 예쁘군요. 이런 거 보면 빨리 나도 이런 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Development Inspiration. 깔끔하네요. 요런 앱들, 네, 요런 앱들. 그리고 마지막은 Development Inspiration. 또 새로운 디자인 앱들. 지도와 어떤 카드들이 커스터마이징 된 게 많아 보입니다.
오. 네, 뭐 이런 앱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10월 23일 66호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